전남에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제한급수의 위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내린 비는 그야말로 단기였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법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목포시 공무원이 한밤중에 시의원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무리한 자료 요구 등으로 갑질을 당했다고 해명했지만 신체적 협박까지 한 건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관광협회에 다시 위탁을 맡기면서 논란입니다. 광주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재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제한급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데다 연일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더욱 소중한 단비가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판을 가득 채운 양파 줄기에 모처럼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바짝 말랐던 땅이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성장기를 맞은 작물들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긴 가뭄으로 농업용수 걱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때마침 내린 봄비에 농민들도 한시름 걱정을 덜었습니다. 최근 가뭄이 지속돼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단비가 와줘서 너무도 농가들 고마운 비가 된 것 같습니다. 동복댐과 주암댐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며 제한급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광주 도심에도 봄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은 10에서 30mm 수준으로 저수량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메말랐던 겨울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리는 봄비 자체가 반갑기만 합니다. 너무 좋지요. 네, 좀 며칠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도 왔으면 좋겠어요. 좀 세게. 네. 모처럼 내린 봄비로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12일 만에 해제되는 등 잇따르던 산불 걱정도 한숨 놓게 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월 한 달간 평년과 비슷한 10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56.7% 수준으로 1973년 이후 하위 1위입니다. 한편 5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기상 가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6월쯤 광주 전남의 기상 가뭄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개정된 법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초과 생산량의 정부 의무 매입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에서 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의무 매입이 농가 소득과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풍년의 성과가 농민들에게 귀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쌀의 시장의 수급 안정을 꼭 달성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 시장 가격에 혼선을 줘 농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혀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인 전농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재의결보다는 보완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헌재 판결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원내 사안은 아니고 당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공청 절차를 통해 어떻게 할지 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도 헌재 판단의 의미가 크다며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공무원이 한밤중에 시의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담긴 협박 문자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시의원이 축제추진위원 해촉을 놓고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는 등 갑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기능을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밤 10시쯤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고 의원의 상임위원회에 속한 부서의 A팀장으로 늦은 시간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후 2시간여 동안 전화 12통과 문자 메시지 17개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열어본 고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영업장을 폭파하겠다, 둔기를 들고 쳐들어간다 등의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야밤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공무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요. 고 의원은 목포시 축제추진위원 중 어떤 위원은 6년이나 연임되고 다른 위원은 1년 만에 해촉되는 등의 기준 없는 시정에 대한 질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A팀장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차례 해명에도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는 등 갑질과 모욕을 당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임무를 갖는 시의원에게 한밤중 폭언과 욕설은 물론 신체적 위협까지 퍼붓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큽니다. 시의원이니까 지적하거나 궁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설령 뜻에 안 맞는다고 해도 한밤중에 폭언을 한다거나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비판 여론을 감안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의회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A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광협회에 다시 위탁을 맡기면서 논란입니다. 광주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재계약을 했다는 입장인데 아니란 행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시 관광협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건 지난해 5월. 수년간 관광안내소 운영 등 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억 원의 사업비를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는 올해도 관광협회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주며 관광안내소 운영을 다시 맡겼습니다. 수사를 의뢰하긴 했지만 재계약을 할 당시인 지난해 11월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관광협회에 지정 위탁하도록 한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 계약을 이렇게 위탁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이익 처분인데 불이익 처분이 관할 때는 좀 엄격하게 좀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횡령에 의심돼 기껏 수사 의뢰까지 해놓고 수억 원의 사업을 다시 위탁한 건 아니란 행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지난 13일 경찰이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여전히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나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4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도래 지역협력센터 사업 또한 3년 계약이라 올해까지는 관광협회에 맡겨야 합니다. 좀 부적절 상황에 대해서 행정처에 먼저 있고 또 그 사안의 중대성을 물어서 수사까지 의뢰했다면 재위탁받는 일은 없이 정상적 운영이 가능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또 행정이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이고 광주시는 지정위탁 조항을 삭제한 만큼 내년부터는 공모 방식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거나 관광재단의 사업을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유스케어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광주시 광천동 유스케어 안에 있는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주방 일부를 태우고 7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를 발견한 건물 관계자가 직접 초기 진화에 나섰고 연기 확산을 막는 방화 셔터도 수동으로 작동시키면서 큰 피해 없이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진도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났지만 승선원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쯤 진도군 조도면 광대도 인근 해상에서 13명이 탄 40톤 어선이 좌초되자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해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선박을 목포 북항으로 이동시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립화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여수 여도초등학교의 예산 80% 이상이 혈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출연해 설립한 여도초등학교는 전체 예산 가운데 17%를 여수산단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83%는 국비와 시비로 충당받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수산단 출연금 90%는 교직원 4대 보험과 복리후생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보조교직원 인건비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여수 여도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사실상 공립화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력 발전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안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 인근의 전기요금을 싸게 차등 적용하는 건데 목표인 올해 하반기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지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연구원 이사회가 단순 거수기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마저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광주시행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이 2024 총선 광주시민연대를 출범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에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은 광주시의회에서 단체 출범을 선언하고 사표 방지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그리고 유권자 참여 보장 등의 원칙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정당과 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완도군이 5월에 열리는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D50 행사를 갖고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조직위원과 주민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양체전을 화합과 희망의 체전, 안전하고 지역경제 효자가 되는 체전을 만들기 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청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을 슬로건으로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한평나비 대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나비 날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평구는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에서 기관 단체장과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추 흰나비 등 2,023마리를 날리며 축제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25번째를 맞는 한평나비 대축제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한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고대 문화를 꽃피운 마한역사문화권을 복원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